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리가 좀 이상했어요. 저는 30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단 하루만 늦게 알아차려도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국,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동영상을 듣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뇌혈관 연구 분야에서 30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리가 보낸 신호를 놓치셨어요.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평생의 마비와 언어장애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이요.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려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 신호들을 놓치고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저앉으시고 말이 꼬이고 한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뇌세포가 손상된 상태예요.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통증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다만 기능이 멈춰갈 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99%가 놓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 7가지와 뇌혈관을 지키는 식습관, 그리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5분 진단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얼마 전 72세 김영우님이 제 연구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몇 주 전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발끝이 바닥에 걸린다고 하셨죠. 처음엔 단순히 무릎이 약해진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참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결과는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피하셨어요. 김영우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다리 감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아실 수 있어요. 뇌경색은 다리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뇌의 명령이 끊긴 결과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막혀서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5분 점검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식습관 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의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주저앉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진다면 뇌의 운동 신호가 끊긴 상태라고 봐야 해요. 한국뇌혈관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8명이 이 증상을 먼저 겪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무릎 통증으로 착각하세요. 69세 박미자 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픈 줄 알고 하루를 넘겼다가 다음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 그날 바로 병원에 가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진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중요한 점은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뇌경색은 아프지 않아요. 통증 없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신호는 감각의 변화예요.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하거나 마치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면 이것도 심각한 전조 증상입니다.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혈류가 막히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대한신경과학회 자료를 보면 초기 환자의 60%가 감각 둔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74세 김정자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왼발이 꼭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다고요.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세요. 발바닥이 무감각하거나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그냥 두툼한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시죠. 맨발로 바닥을 딛고 좌우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양쪽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즉시 진단받아야 합니다. 이걸 피로로 착각해서 며칠을 넘기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돼요.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양쪽 발 감각이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걷는 중에 발끝이 끌리거나 신발이 자주 벗겨지는 증상도 매우 중요한 신호예요. 이건 발목을 올리는 신경 신호가 막혀서 생기는 조카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서 끌리는 거죠. 일본 국립뇌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증상은 뇌경색 전조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신발이 헐거워진 줄로만 알고 지나치세요. 70세 윤철호님은 평소보다 자주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가 조기 뇌경색을 발견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만약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쳤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걸을 때 유난히 한쪽 신발이 헐겁게 느껴지거나 자꾸 끌린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걸 관절 문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증이 없다면 뇌신호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걸을 때 신발이 자꾸 벗겨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곳에서도 자주 넘어지거나 다리가 꼬이는 증상은 또 다른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다리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국내에서 68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증상이 있던 분의 15%가 6개월 내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죠. 76세 최은자님은 문턱도 없는 복도에서 자주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주의한 줄로만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뇌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주 넘어지신다면 손잡이를 설치하기보다 먼저 신경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거든요. 최근에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진 않으셨나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증상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건 뇌에 움직이지 말라는 브레이크 신호가 끊기는 현상이에요. 뇌가 다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서울대 신경과 연구팀은 이 증상을 초기 뇌 손상 반응으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한 근육 떨림이 아니라 뇌의 문제라는 거예요. 71세 오태수님은 TV 볼 때 다리가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규칙적인 떨림이 반복된다면 뇌의 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 떨림과는 달리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직이는 거죠. 다리가 이유 없이 떨린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패턴을 잘 관찰해 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은 뇌의 균형센터인 소뇌의 기능 이상을 의미합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뇌과학회에 따르면 소뇌 손상은 어지럼증보다 훨씬 위험한 초기 징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67세 박진숙님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표현하셨어요. 똑바로 서 있을 때 중심이 자꾸 흔들린다면 뇌혈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귀의 문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균형장애는 뇌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요즘 중심 잡기가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서 있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경색 직전의 가짜 회복 현상이에요. 이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15%는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통계죠. 73세 정영자님은 한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만에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안심하셨는데 다음날 쓰러지셨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에요.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안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 잠깐 이상했는데 괜찮아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다리에 새겨두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라도 느껴지면 바로 행동하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예방입니다. 평소에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먼저 식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중요해요. 튀기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나쁜 기름이 들어갑니다. 찜이나 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길 권합니다. 청국장도 훌륭한 뇌혈관 보호 음식이에요.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혈전을 녹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혈전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청국장을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거예요. 나토키나아제는 열에 약해서 너무 끓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살짝만 데우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엽산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먹으면 정말 좋아요. 참기름과 함께 무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매일 한 접시씩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토마토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토마토를 익히면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로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올릴 준비되셨나요? 어렵지 않은 음식들이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지만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게 나쁜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가공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위험이 커지는 거죠. 가능하면 가공육은 피하시고 신선한 고기를 드세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라면, 국물을 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어요. 라면을 드시더라도 국물은 남기시고 야채를 듬뿍 넣어서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도 피해야 해요.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은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요. 과자나 빵을 사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트랜스 지방 함량이 0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말고도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져요. 특히 아침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줘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관을 회복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돼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에 가장 나쁜 독입니다.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거려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끊으세요. 담배를 끊으면 단 몇 주만 해도 혈관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술도 조심하셔야 해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뇌출혈 위험을 높여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폭음은 정말 위험해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계를 집에 하나 구비해 두시고 매일 아침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하시면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제 시도정 계속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뇌경색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리가 먼저 외칩니다. 다리를 통해 뇌가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발끝이 끌리고 자주 넘어지고 다리가 떨리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들. 이 모든 게 뇌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나요. 반면에 그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후유증 없이 걸어 나옵니다. 72세 김영호님처럼 빠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 청국장,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들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반대로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멀리 하시고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이 5가지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5분 점검 습관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천천히 일어나면서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한쪽만 힘이 빠진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눈 감고 중심 잡기.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정도 서보세요. 양쪽 다리로 번갈아 해보면서 균형 감각을 체크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면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 발바닥 감각 느끼기. 맨발로 바닥을 딛고 서서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세요. 왼발과 오른발의 감각이 다른지 비교해보는 거예요. 한쪽이 둔하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직선 걷기. 바닥에 있는 타일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발끝이 끌리거나 비틀거린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4가지를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체크해보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정말이에요. 습관으로 만들어두시면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김영호 님도 지금은 매일 아침 이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이제는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119에 연락하세요. 10분 정도 증상이 있다가 괜찮아졌다고 안심했던 분들이 다음날 쓰러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증상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예요. 혈압과 혈당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요. 집에 혈압계 하나 구비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기록해두면 패턴도 알 수 있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3가지 숨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증상을 경험하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그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5분 점검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